제가 이 책을 이게 선정하게 됐던 거는 저랑 아마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한 번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됐나 돌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 시점이 50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 제목을 보시면 굽이치는 인생을 다 잡아주는 공자님은 50의 논어.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면서 원래 50이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천명을 이제 공자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공자가 단 한 권의 책도 직접 쓰지 않았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죠?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책도 열심히 읽고 공자를 맹자를 아는 것도 많으신 분 왜 책을 한 권도 안 지었을까? 근데 책을 한 권도 집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하셨던 말씀이, 공자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수리부작, 서술하되 짓지는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이게 이 논어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끊임없이 배워도 나는 아직 배우는데 모자람이 많다. 어떻게 내가 책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논어에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또 겸손함을 또 배울 수 있는 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 소개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잠깐 소개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공자가 유년 시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진 않았더라고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자라고 하죠. 서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뭐 각종 고충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책에 많이 몰입해서 계속 책을 읽고 학문을 일깨우고 마음을 다스리고 수련하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지금 현대까지도 2500년이 지난 현대까지도 공자를 맹자와 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지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긴장하시고. 자, 왜냐면 제가 계속 공자를 맹자를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네네네. 자, 1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1강에 이 책이 1강부터 5강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간추리면서 1강부터 5강의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추려봤어요. 1강 50이 나옵니다. 이 논어가 50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했어요. 아마 공자도 살면서 이 50 시점에 또 많은 걸 터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50의 나이는 지천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로소 50이 돼야지 하늘의 이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은 지천명.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15에 학문을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썼으며 40에 의욕이 없었고 50에 비로소 천명을 알았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직 지천명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공자는 막 책을 읽고 수련하고 그래서 그 오랫동안 수련하면서 비로소 50에 대해서 비로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말이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말은 뭐야? 뭐 신이 됐다는 거야 뭐야? 그죠? 성인이 됐다는 거야 뭐야? 그런데 50이 되면 비로소 모든 세상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말 이제 성숙된 성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50이 되어서야. 사실 우리가 이제 50대면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이제 인생의 절반을 사는 거지만 옛날에는 사실 50이 나이가 많은 그때 이 시절에도 보면 논어는 그때는 50이면 거의 노인이잖아요. 근데 하늘 이치를 알려고 하면 일단 50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의 이 나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란 자고로 먼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사실 리더가 가지는 덕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저도 뭐 회사의 리더로 있습니다만
또 가정에서는 자식을 키우는 또 리더로 있고요. 네, 뭐 여기서 리더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어느 자리에서나 리더의 역할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비추어서 보시면 조금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이 좀 많이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거를 몸소 실행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타인으로 하여금 따르게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제 공자께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요 내용에 이제 좀 첨을 하면 중간중간에 빅토르 이고는 40은 청년의 노년기이며 50은 노년의 청년기이다. 자, 50은 노년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청년기다. 예. 자, 우리 다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인생 후반을 시작하는 청년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힘을 내보자. 요 내용이 요 지은이가 중간중간에 적어놨어요. 논어 얘기를 막 풀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개태는 큰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나이 들어도 청년이 되어야 한다. 50은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괴테가 또 얘기를 했대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여기 이 책에 보시면 논어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지은이가 이 50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강에서는 50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내용에 또 중간에 그 간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간디 아시죠, 여러분? 인도의 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간디 앞으로 갑니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간디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은 설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간디가 얘기를 하면 아이는 따를 것 같아요.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디가 그 질문을 딱 듣더니 곰곰이 생각하면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3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혼 조정센터도 아닌데 3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마가 이제 영어도 모른 채 돌아가서 3주 뒤에 옵니다. 그래서 자, 왔습니다. 이제 답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간디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한테 아이야, 설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처음 왔을 때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왜 3주 뒤에 오라고 했을까? 질문인 줄 아세요? 간디가 얘기를 합니다. 답을 합니다. 간디가 설탕을 좋아했대요. 나도 설탕을 좋아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설탕을 못 끊는데 얘한테 설탕을 끊으라고 내가 어찌 얘기를 하겠느냐. 내가 3주 동안 직접 설탕을 끊어보고 되더라.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공자가 얘기하는 같은 맥락이랑 많은 성인들이 그런 같은 맥락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따르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1강에서는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되셨죠? 네네네. 성찰에 대해서 2강을 이제 또 공자가 엽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유는 남에게서 찾는다. 여기서 찾는 뭘 찾을까요? 잘못이나 잘한 거. 두 개 다 해당되겠습니다. 잘못도 자기에게 찾고 소유는 남에게 찾는다. 그죠? 특히 소인들은 다 잘못되면 남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군자가 또 강조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여기 나온 말들이 전부 낯설지 않죠? 예. 사실은 논어를 보니까 제가 평생 들었던 말도 여기 논어에 다 있더라고요. 항상 어디서 본 문구들이 사실 논어에 다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군자는 자기에서 찾고 소유는 남에게 찾는데 이것도 어디서 다 들어보셨던 말일 거고,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말도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게 보면 요 내용이 말하는 게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리더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 요거 제자한테 얘기하는 건데, 요게 이제, 궁리, 여지하 정신이라고 해요. 어떻게 할까 궁리하는 정신을 여지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강에서는 지금 궁리, 여지하 정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나 역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궁리를 해야 된다. 궁리에서 답은 본인이 찾아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 없다. 부지연. 그리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굶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여기에서 계속 부지연, 열정. 공자도 열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셨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공자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지연이라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 지은이가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내용을 공자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은이가 그걸 같이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을 알면 세상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 것과 똑같다. 그런 내용도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읽으니까 공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입니다. 인. 뒤에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인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공자가 제일 강조했던 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저도 이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공자 말씀에 계속 그런 게 나와요.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강, 3강, 4강에도 계속 그 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좀 2강에 보면 요 지은이가 그 시도 하나 넣어놨어요. 그 시가 뭐였냐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거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요게 안도현 시인의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시를 참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이 지은이가 얘기를 해요. 50이 되어 반문해 봅니다. 내가 50평생 살면서 그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토록 뜨겁게 인생을 불살라 본 적이 있었는가, 사랑해 본 적이 있었는가, 50이 되어서 한번 반문을 해보게 되었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강 균형. 자, 균형에 대해서 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공자는 막 공자와 맹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공자와 맹자. 근데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형을 반듯하게 꾸미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비로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생각만 많고 공부만 한데 찌질찌질하게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공자가 직접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훈육을 하셨어요. 이상이 찌질하게 다니는 그런 제자들은 꼭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다고 하세요. 제발 꾸밈과 바탕이 좀 조화를 이뤄서 좀 다녀라. 그렇게 혼을 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균형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딴 게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을 알았어. 근데 그것을 고치려 노력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요게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얻는 것을 생각해야 얻을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일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이익이 뭘까라는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을 먼저 해라. 실천. 그리고 여유. 이 공자가 시하고 노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여유. 시경의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에 사함이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시를 너무 사랑하고 노래를 너무 사랑한다고 공자가 얘기를 해요. 시나 우리 사실 여러분들도 노래 좋아하잖아요. 막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노래 들어보시면 거기 노래 한마디 한 곡에 사함이 없어요. 악함이 없어요. 노래는 모두 다 순수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공자가 그 옛날에 공자가 알고 있더라고요.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함이 없어서 좋아. 그래서 난 시가 좋아, 노래가 좋아. 공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스승.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중에 선한 자인 선함을 배우게 되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고치게 된다.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강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요 내용도 있어요. 아까 그 대표님께서 아까 앞서서 설명하셨는데 올해 그거 뭐였죠? 독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음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자, 독서의 목적은 독서 자체가 아니다. 읽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배우고 익힌 것을 작게라, 맞죠?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난 순간 공자인 줄 알았어요. 네. 배우고 익힌 것을 작게라도 실천해야 그게 진정한 독서의 길이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정말 책만 앉아가 읽고 탁상 공론하셨던 분은 아니시라는 걸 논어를 읽게 되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제자를 칭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이 경제에 이른 사람이잖아. 수많은 제자를 키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 내 잘났다고 잘나네 하는 그러셨던 분도 아니셨어요. 지금 소위 말하면 그 꼰대도 아니셨던 거죠. 그죠? 제자에게 직접 얘기를 하세요. 아니야, 넌 정말 어질구나. 나는 너처럼 어질지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논어를 보니까 공자가 다시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공자는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인이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걸 뽑으라면 인이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그게 바로 인이고, 인을 반드시 50 이후에는 실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을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은이가 첨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이면 다 되는 거죠.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고, 일도 사랑하게 되면 성공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일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막 죽지 못해서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회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글을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일을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지은이가 이제 첨을 해놨는데, 자기가 겪어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일을 사랑하게 되려고 하면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익히고 배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을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잘하게 되면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지은이가 이제 그 내용을 공자가 말했던 거를 조금 의역해서 적어놨는데 그게 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성숙.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평생토록 실천할 만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고 하면 서라는 말이다. 이게 개 섞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라는 말이다. 요게 서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은 평생을 실천해야 되는 건 인이에요. 근데 평생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욕 듣기 싫어. 그럼 남에게 욕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도 역시 공자가 강조하셨습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총명한 생각하고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꼭 똑바로 들어야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라.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된다. 이 이득이 정말 정당한 이득인가. 그래서 군자에 대해서 9가지로 정의를 해놓은 부분. 기본에 충실하라. 그 내용입니다. 가슴 뛰는 삶에 대해서도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이거 여러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이것도 그 2500년 전에 공자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군주는 두루 대하며 편을 가르지 않지만 소인은 편을 가르며 두루 대하지 않는다. 사실 요즘에 보면 이 편가르기 여러분들 다 직장 생활하고 뭐 조직 생활 하시지만 우리 사실 편가르면서 많이 마음이 상처받고 그죠? 다 억울해지고 조직도 떨어지고 막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자가 공공의 뜻을 또 피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가장 인상 남았던 거는 이게 금방 제가 짚어드렸던 거, 자기 바라지 않는 거, 자기도 싫은 거는 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저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우리 회사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또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여러모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같은 맥락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논어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장르가 많이 나와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성경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대로 너희도 심판받게 되고 너희가 되지라는 대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작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던 부분도 역시 이게 지금 공자가 말하고 있는 서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자 이제 자 마지막에 용기에 대해서 50세에 꼭 용기를 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50세에 그죠? 제자들을 많이 앉혀놓고 이 논어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논어는 공자가 지은 책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를 제자들이 집필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공자가 제자를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어느 제자가 물었던 거예요. 공자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가끔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 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자가 그 제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죽으면 어찌 아는가?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중하라. 그 집중하고 용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뒤에 내용이 풀이에 나옵니다. 자, 학문은 마치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야 하며 배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듯 배움에 임해야 된다.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책을 읽을 때 공자는 어떻게 책을 읽냐면 금방 이 마음으로 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급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이거 읽은 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책을 읽었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책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책상에 어머야 300페이지나 되네. 엄마 이거 어떻게 다 읽노? 이러면서 그 페이지 넘기는데 급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 집중한다든지 이걸 내가 나중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실천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 책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300페이지 언제 다 읽냐? 이제 이래가지고는 백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공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책 읽기를 다시 이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자, 갈급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책을. 예, 갈급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되고 이거 읽은 거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갈급에 대한 거.
네.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익히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여기 이제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반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요 5강에 대해서 이제 이 지은이가 이제 좀 풀어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 양면이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다 좋은 게 아니고 나빠 보여도 다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제가 아들 녀석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지금 막 최악의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에 막 입시까지 그죠?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상도 받고 뭐 시험도 좀 자기 나름대로 잘 치고 뭐 좋은 일이 좀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일이 겹쳤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애예요. 그림을 그리는 애라서 뭐 어쩌다가 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고사 때 성적도 나오고 이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이제 근접한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아들 녀석 표정을 봤더니 표정이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뭐 상도 받고 시험도 잘 쳤는데 왜 뭐가 불만이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좋은 일이 오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와.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뭐 이미 삶을 통찰했는가 이미 뭐 공자를 읽었는가 내 안 볼 때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공자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다 좋은 거 없고 다 나쁜 거 없다. 나쁜 일이 있어도 뒤에 곧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용기를 내실 꼭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처질 필요도 없고 뒤풀어질 일도 없어요. 매번 용기 내셔서 도전하시고 해보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요, 그죠? 자, 이 현재에 집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용기에 왜 집중이냐? 집중은 한 가지에 몰입하는 거죠.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집중을 하려면. 그래서 그 내용을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부동산 유튜버로 지금 한참 활동 중인 이희상 대표님이 유튜브에도 보면 뭐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제 어느 이제 3050 세대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은 3050 세대들에게 했더니 이 대표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관련 재테크 책을 50권을 읽어봐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부동산 관련 재테크 책 50권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반복에 대해서 중요성을 공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 성공하신 많은 분들도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반복에 의해서 기적은 나오거든요. 기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공자께서 하셨고 요즘에 많이 성공하신 분들도 반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그 내용도 공자께서 말씀하셨고 이 시간 관리, 반복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이 지은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지은이의 팁이 뭐냐면 우리는 작심삼일이 쉽잖아요, 여러분. 뭔가 계획을 했어. 근데 한 번 하고 그 뒤에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은이가 어떻게 하냐면 작심삼일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 뒤에 일정을 잡고 일정 뒤에 일정을 잡고 일정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 일정을 잡는데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없애고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팁을 또 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자가 마지막으로 불편한 하루하루가 편안한 오늘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5강을 여러분 기나긴 5강을 그죠? 자 기나긴 5강을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뭐 지루하셨을 텐데 자 제가 이때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 이 책 안 보셔도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있고요. 에필로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또 다른 제 이름이 뭐라고요? 질문. 제 이름이 네, 제 이름 박선영입니다. 자, 저희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그 심리 전문 분석하시는 분이 심리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한 권의 책을 내줬어요. 내 마음의 보고서라고 해서 저를 집중적으로 심리 분석을 해서 한 권의 책을 줬어요. 그 책 제목을 내 이름을 지어서 책 제목으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하면서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는 어떤 사람일까? 책을 딱 열었는데 내 이름이 어둠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고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름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 뭐 머리에 꽃 달고 뭐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건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했는데 왜 예전에 그거 케빈 코스터나 나오는 늑대와 춤을 그 내용이 인디언들은 그 사람의 특징이나 장점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다 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주먹 쥐고 이래서 그런 것처럼 이 심리 분석가가 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어둠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네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어둠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구나. 강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자,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다들 동감하시죠? 자, 인생의 후반전 지금 갈팡질팡 뭔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처럼 50에 있는 논어 함께 읽으시고 인생 후반전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